이제 민희진 대표님은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 뉴진스 멤버 가족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가족들 관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듣고 조금 상당히 뭐 충격을 받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나오시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법무법인 지함의 김선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 민희진 대표의 지금 어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민희진 전 어도 대표의 템퍼링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이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템퍼링이 나왔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랬을 때는 실제로 그 당시에 뭐 여러 인터뷰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그 다보링크라는 관련자 입에서 나온 뉴진스 뭐 템퍼링이라든지 뉴진스 빼오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그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연 민희진 대표가 우리 이제 뭐 잘 나가던 뉴진스나 이런 것들을 빼와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독립 레이블의 운영에 관한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분쟁이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뉴진스 템퍼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역이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 교란 세력이었고 특히나 안타깝게도 그 멤버 중 한 분의 가족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민희진 대표님은 2026년 새해가 불과 하루를 남기고 사실은 그 어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을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어도로부터 분리해서 결국은 어도의 매니지먼트 계약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는데요. 어쨌든 뭐 사실은 민희진 대표는 그 어도와 관계가 그래도 어쨌든 정리가 됐고 물론 이제 주주계약 분쟁인 소송은 계속 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행히 뉴진스 멤버들도 어도에 다 복귀하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어서 뭐 서로가 각자의 앞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도에서 뉴진스 멤버 중 한 그 멤버 다니엘만 계약 해지를 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뉴진스 멤버 완전체를 해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민 대표와 그 어도 대주주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관련된 분쟁 소송에서도 멤버들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이제 민 전 대표가 최근에 어쨌든 어도 경영진 그리고 대주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이른바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 빼가기 이런 주장이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가 부양 및 주식시장 교란 공모였음을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죄송합니다. 예.
주식시장 그 공모 세력이 민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까지 증거를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고요. 이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결국은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이나 시세 조정 시도를 획책한 뉴진스 멤버 가족의 한 분과 이제 특정 기업인이 벌인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 당시는 저희가 이제 증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희진 전 어도우 대표는 뉴진스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서 사실은 주주간 계약상의 모든 권리까지 포기를 할 각오로 하이브와 그러니까 대주주와의 합의를 사실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하이브의 핵심 경영진과 친분이 있다는 멤버 가족이 민희진 대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뉴진스 템퍼링을 계획하고 주식시장 교란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사실은 뉴진스 템퍼링의 저희는 본질이자 처음부터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은 민희진 대표와 어도 그리고 하이브사의 어떤 이런 분쟁을 이용한 사실은 이러한 그 시장 주식시장 교란 세력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테리아사이언스, 다보링크라고 하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가 많았던 회사들의 그 어떤 지배를 하는 그런 주주들이나 실질 경영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민희진 대표에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어쨌든 우리 언론사들의 그 기사로 보도됨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희진 대표가 전혀 기획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특히나 하이브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마치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빼가기를 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모든 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민희진 대표의 책임, 뭐 뉴진스 빼가기로 사실상 확정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최근 자료나 이런 것까지 다 확보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튼 여기 QR 코드를 찍으시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뭐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 12월 24년 12월 그 2일에 이제 발표됐던 사실은 그 디스패치 기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2024년에 이제 민전 대표는 24년 8월에 해임을 당했죠. 26일에 8월 26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 그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으로 해서 어도어에 대해서 이제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이후에 사실은 이 12월 2일에 디스패치가 2024년 9월 30일 다보링크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는 박정규와 민희진 대표가 만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템퍼링 의혹과 주장을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도우 대주주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주주 간 사실은 계약 관련된 분쟁은 민희진 뉴진스 템퍼링 문제로 급격히 전환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바로 이후 25년 1월 9일이죠. 예, 그 테나시아에서 또 자신을 다보링크 회장이라고 칭한 박종규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낼 방법을 의논을 했다. 민 대표가 50억 원의 투자 요청을 받았다. 민 대표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민 대표가 다보링크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뭐 방위장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실제로 뭐
그 24년 12월 2일 이제 디스패치 보도에 의해서 뭐 만나는 장면들이 사진이 촬영이 됐고, 또 실제로 그 만났다고 하는 박정규라는 분이 민진 대표가 실제로 뭐 뉴진스 빼가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완전히 그 사실은 민진 대표가 그때부터는 뉴진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빼가기 위해서 이러한 24년 4월 이후에 그런 분쟁들을 획책한 게 아니냐, 기획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얘기가 되고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민주 대표의 이런 그 뉴진스 템퍼링은 사실이 전혀 아니고 모두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당시 민전 대표는 뉴진스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서 주주간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이브와 어떻게 보면 합의를 시도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뉴진스 멤버 가족과 한 명과 그 자본시장 교란 세력이 어떻게 이제 모의를 해서 이러한 뉴진스 민희진 대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획책에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7월 26일인데요. 사실은 그 6월에 먼저 그 어떤 멤버의 한 아버님으로부터 자신의 형이 되게 인맥도 넓고 네트워크가 확실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와의 어떤 합의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워낙 인맥들이 좋고 해서 그 하이브와의 합의를 자기 형한테 맡겨달라고 하면서 그 연락처를 민희진 대표에게 보냅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뭐 어도를 무조건 자기가 나와야 된다, 뭐 뉴진스를 빼온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도에서 역할을 하면서 소위 독립 레이블 형태의 운영 형태를 계속 지키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계속 뭐 어도 복귀를 최우선으로 계속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멤버의 이제 큰아버지 나름 뭐 인맥이 있고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멤버의 뭐 부모님의 말을 사실은 뭐 안 믿을 수는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큰아버지님 그 연락을 이제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8월 27일 이후에 이제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이제 해임이 된 이후에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뉴진스 활동 자체가 이제 더 무산이 되거나 뭐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4년 9월 9일 멤버의 이제 큰아버지라고 하는 이모 씨가 민 전 대표에게 이제 연락을 그 전에 이제 그 7월 달에 이제 그 아버님으로부터 큰아버지의 연락처를 받고 난 이후에 한번 만났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역할을 해서 어쨌든 그 하이브 쪽과 타협 결과를, 그러니까 합의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7월 8월간에 전혀 뭐 진행된 것들은 없었고 뭐 민희진 대표의 어떤 것들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이후에 9월 9일 이제 민 대표에게 멤버의 큰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하이브의 핵심 경영진이라고 하는 신영재님이라는 분과 나눈 문자를 민희진 대표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신영재 뭐 하이브 그 아마 뮤직 뭐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과의 이제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문자를 사실은 민희진 대표에게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민희진 대표도 또 그 신영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하이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멤버의 또 큰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친분 관계를 뭐 믿고 있었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하이브와의 협상을 하겠다, 맡겨달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 민희진 대표는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소통의 창구가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 멤버의 큰아버지한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그 당시 그 텔레그램인데요. 멤버 큰아버지가 이제 신영진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민희진 대표가 여기 보시면 풋옵션도 포기할 테니 어도 정사와 합의 의견을 신영재님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사실은 그 멤버의 큰아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은 조금 뭐 다르실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2024년 9월 9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민 대표는 뭐 어떤 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느니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뉴진스에 복귀를 해서 뉴진스를 끌고 간다. 어쨌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였죠. 24년 9월 9일 이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그 민희진 대표의 생각은 이렇게 확고했다는 거죠. 차라리 풋옵션 다 뭐 이런 거 포기하니까 어쨌든 그 뉴진스를 데리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도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이 큰아버님이 뭐 만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이제 연락이 없었고요.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나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뭐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4년 9월 19일, 그로부터 9월 9일 저 텔레그램 이후 한 10일 이후죠. 그때 이제 그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 그 하이브와의 관계, 뭐 그 신영재님과의 뭐 얘기는 전혀 이제 하지는 않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박정규라는 사람을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19일 이제 민 대표의 카톡, 텔레그램에 보낸 것들을 보면 또 이 멤버의 큰아버지가 문자, 그러니까 박정규라는 사람과 나눈 문자를 보내면서 이 사람이 마치 뭐 하이브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뭐 어떤 뉴진스에 관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 멤버의 큰아버지하고 나눈 문자를 이렇게 민 대표한테 보내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 박정규 회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걸 하면서 자기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하이브가 합의하게 하게끔 만들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 대표는 어쨌든 사실은 뭐 반신반의했죠. 계속 뭐 7월부터 뭐 본인이 하이브와의 협상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이브의 핵심 경영진과의 나눈 친분도 과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어떻게 보면 결과를 안 냈고 또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신반의를 했지만 여전히 민 대표는 그때 당시 어쨌든 하이브하고의 소통을 해서 뭔가 합의를 해서 다시 어도를 복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일차적 목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버님의 얘기를 계속 경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그 큰아버님한테만 계속 맡기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8월 27일 대표이사 이후에 해임 이후에 9월에 이제 어도의 그 대표이사로 이제 이재상 대표이사가 이제 새로 취임을 하게 되고 민 대표는 그러면 이제 대표로 새로 취임한 이재상 대표와 한번 면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다시 어도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실은 모색을 했고요. 그러면서 24년 9월 28일에 이재상 대표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재상 대표와 그 어도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때 당시도 이재상 대표에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포기를 할 테니 어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이브와의 뭐 관계라든지 소통, 합의가 될 수 있는지를 사실은 계속 문의를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뭐 이재상 대표가 그때 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뭘 하이브와의 합의를 뭐 중재를 하거나 뭐 어떤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대화 말미에 그 갑자기 그 민희진 대표에게 테라사이언스나 다보링크라는 회사 이름을 아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그런 시장 교란 세력 관련된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한번 그 이 녹음 내용을 들어보시죠. 아, 요즘 또 이상한 로봇 들어보고 있어요. 그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 혹시 들어보고 있어요? 테라 뭐요? 테라사이언스랑 다보링크? 다 보여? 다보링크?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 아, 뭐 그런 관련 쪽 이제 또 그게 무슨 회사인데요? 세력들이 약간 뭐 무자본 M&A가 합반에 세력들이 좀 있는데 그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피디님 주변에 좀 접속을 했다라는 또 첩보가 전혀. 걱정돼가지고 왜냐면은 아니 나는 솔직히 그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하이브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르렁대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누구 만나서 소문나면은 지랄 떨 거 뻔한데 내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만나지 마요. 왜냐면 이게 만나지 말라고. 아니 만났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아니, 엄청 똥파리에 꼬일 거거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보다 훨씬 유명한 회사들도 연락이 오는데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데들이 연락이 오는데 안 만나고 있다고요. 예, 여기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민 대표는 전혀 뭐 여기 그 뭐 템퍼링이라든지 어쨌든 어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브하고의 그 주주반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이 안 됐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지상 대표가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봤냐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은 민 대표한테 묻고 있는 거죠. 그 뭐 작전 세력이다, 뭐 M&A, 뭐 이상한 주식 시장의 그런 교란 세력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만나지 말라, 심지어는 똥파리가 꼬인다 이런 얘기를까지는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년 9월 28일 사실은 민 대표는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즘 또 이상한 로봇 들어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근데 갑자기 그 24년 9월 29일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박정규 회장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희진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 그 큰아버지와 박정규 회장이 통화하는 내역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다보링크 박정규라는 사람이 그 어도의 대주주 뭐 하이브의 뭐 방 의장의 자존심을 꺾고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박정규를 하고 서로 그 큰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10월 26일에 해외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때 뭐 방 의장이 뭐 초빙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방 의장을 빼고 대신 대표를 뭐 넣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해서 뭔가 합의를 이르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 이랬나 봐. 방이 신경도 안 쓰고 대수지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놈 입장에서. 제가 방이 어쨌든 간에 내가 그 내용을 조금씩 듣잖아요. 내가 씨한테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이야기해 줄 때 깜짝 놀라는 적도 있고 지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 제가 증자를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증자를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돈 안 받았죠.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돈 뭐 50억 100억이 무슨 의미도 없고 사실은. 네, 아무 의미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받은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씨한테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아예 그냥 이걸 비클로 삼아서 가져가라. 네. 아예 가져가면은 오히려 다보의 입장도 좋고 본인의 입장도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근데 이 다보를 가지고 가려고 한 사람들 꽤 있어도 제가 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 오히려 회사가 망가질 수 있는 건 제가 오지금 테라에서 돈 다 빌려주고 하면서 유산서 현금으로 다 막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다보 테라가 망가져서 다보만큼은 살펴놓고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은 테라의 자금은 있으니까. 그러면요. 추후에도 내가 그러면요. 자금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건 26일이면 계획대로 되죠. 26일이 딱 지나 26일 날 저분이 협조를 해줘야 돼.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겠다. 그러면 방을 뺏지 놓잖아요. 아 방이 근데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누가 왔거든요.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금방. 예. 예. 끊었어. 테라 다보 이게 뭐예요? 테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고 네. 다보는 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지. 잠시만요. 예, 여기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재상 대표가 테라 다보 얘기를 꺼낸 그 바로 다음 날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민혜진 대표에게 다보 링크 뭐 박정규 회장과의 뭐 통화를 얘기를 하면서 다보, 테라 이 부분을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 대표는 도대체 이 다보 테라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물었고 그 큰아버지가 이제 말미에 다보는 뭐 테라는 박정규 그리고 다보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이제 그런 그 보도 내용에서 보면 사실은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라든지 테라 사이언스를 이미 알았고 또 이 회사들에 대해서 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했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이 무엇을 하는 회사였는지를 뭐 알고 있었다면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다보 테라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뭐 설명할 이유가 없었겠죠. 아무튼 전혀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녹음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 조금 그 멤버 큰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이상한 부분들이 워낙 많았길래 반신반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러한 부분들 녹음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또 예, 여기서 이제 뭐 녹취록으로 저희가 다시 만든 건데요. 뭐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 9월에 그래서 다시 이제 9월 30일에 그 큰아버지의 요청으로 어쨌든 이제 박정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은 뭐 1시간 정도 사실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물론 이제 그 25년 1월 9일자 테나시아의 기사에는 뭐 박정규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뭐 3시간이나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 전 대표는 또 한 번 이제 박정규 이모 씨와 이제 대면을 해가지고 뭐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뭐 하도 이상한 얘기를 알 수 없는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녹음을 또 했고요. 근데 박정규 씨는 민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둘 다 상처만 남는 싸움인데 이쪽에서 뭐 하이브에게 뒷문을 조금 더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이브 쪽 뭐 자존심을 세워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훗날 뭐 박정규 씨는 사실은 뭐 매체에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희진이 어도 회사를 나와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려야 뭐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시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는 박정규와의 만남에서 뭐 50억을 투자를 받는다든지 테라 다보링크를 인수한다든지
또다시 나오는 뉴진스를 어도로부터 빼온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9월 30일 박정두 씨 이 그 큰아버지 이모 씨와의 미팅에서는 뭐 2024년 10월 26일 날 무슨 큰 국제 컨퍼런스가 있으니 특히 거기에 이제 방시혁 의장이 참여하는 그 행사가 있으니 꼭 거기에 나와달라. 계속 그 부분들을 주로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그때 당시 저한테 들어보시죠. 딱 한 가지만 약속을 하실래요? 뭐요? 10월 26일 날 누가 와요. 네. 거기에는 방시혁이도 참여가 돼 있어요, 명단에. 네. 그 방시혁이도 내가 빼드릴 네. 테니까 이걸 조용히 하고 거기에 직접 뉴진스 멤버 누구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서 ESG 경영이랑 토론 한 번만 해주세요. 저 너무나 상대방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네. 말고 네. 하이브 얘기하지 말고. 네. 절대 그 이야기 하셔서는 안 돼요. 네. 그 자리만. 왜 네. 그러냐면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있고 거기에 4명밖에 해외 사람들 4명 투자자들이죠. 네. 4명이 오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꼭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조선일보 그 집안이 모양인데 방시혁이가 먼 집안 거기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방식이긴 하잖아요. 그걸 나는 몰랐는데 난 알고 있어. 딱 그러더라고. 먼 친척 관계인데 그 조선일보 회장한테까지 물어봤어요. 네. 방시혁이하고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먼 친척 관계라고 자기가 추천했는데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존이 포기하면 존이 적당하면 됐다 그러면은 박은 절대 못 와요. 핵심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하신다 그러면 정말 상대방 비방을 하셨으면 안 돼요. 그 자리만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미리서 뭐 좀 발표할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서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그 발표대로 발표만 하시면 그 다음은 매체에서 알아서 다 해요. 뭐 만약에 블룸버그에서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또 나쁠 거 아니에요. 그 준비는 누가 해주세요? 제 후배가 해줘요. 아.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용을 해요. 제가 이용을 안 하는데 뭐 할 수는 없는 건데 모르면 못 하는 거고요. 이제 좀 생각보다 처음 얘기했는데 준비 많이 해놨어. 네. 그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개월 동안 정말 머리 싸매고 거의 날마다 왔어요.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왜 회의하더라고. 아무도 이거 들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이 만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둘이서만 여기에서 회의하고 끝내고 가고. 예, 이렇게 사실은 그 박정규 회장이라는 그 민진 대표와 그 10월 26일에 있을 뭐 컨퍼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해달라. 그러면서 자꾸 뭐 방시혁 의장 얘기나 이런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또 계속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해외 매체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매체에 딱 뭐 일면에 대해서 특히 나왔다. 그럼 우리나라 매체에서 그걸 안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걸 자동적으로 퍼나를 수밖에 없어. 건다고 해서 그냥 인터넷 매체에서 퍼나르자니 이건 아까운 이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메이저 것들이 하나씩 분출돼요. 그걸 만드는 역할을 만드는 거지. 방시혁이가 모든 언론을 다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마 방시혁 쪽을 많이 옹호를 많이 해줄 거예요. 조선일보, 조선민지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조 회장을 꼭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회장님은 존? 그분은 내가 무슨? 보내드린 그 리스트에 계신 다 분. 그 내부 온 거예요. 그 모임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한국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하면 깨끗한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녹취 중에 하는데요. 뭐 애들도 뭐 데리고 나온다, 방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뭐 경영권에 기스가 안 나게도록 뭐 방시혁 의장이 다시 재투자하게끔 하지 뭐 이런 이제 사실은 알 수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민희진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죄인지 뭐 방시혁이 재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문을 하면서 사실은 이 그 박정규라는 분하고 이제 큰아버지의 얘기에 대해서 뭐 강한 의심을 사실은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것들이 9월 30일 박정규 씨가 이제 방시혁을 압박해서 뉴진스 멤버를 데리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대중이랑 됐으니까 네. 좀 너무 과감하다. 네. 좀 말을 조금만 했겠으면 좋겠다. 네. 그럼 이긴다. 그러면 된다. 네. 그 소문 많은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자기가 먼저 즉흥적으로 뱉지 말고 조금만 감추고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좀 네. 자제시켜라. 이길 수 있다는 건 누구 어떤 의도로? 애들도 데리고 오고 애들도 데리고 아 그러니까 결국은 방시혁을 움직일 수 있다? 결국은 굴복하게 만드는 건 그 뒷그림이 이제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냥 경영권에 뭐 기스가 안 나게끔 방시혁이 다시 재투자하게끔 하지 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모르시겠지만 다시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걸 이끌어내려면 너무 많은 거를 공격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러면 조금은 이런 사이드에서 결국은 이 일을 만드는 건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데 사이드에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모든 일들은. 근데 본인도 아티스트들이 커가는데 본인이 키우지만 그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똑같은 네, 회장님 근데 그 궁금한 게 방시혁이 꼭 저희한테 다시 재투자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결국 꺾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꺾는 걸로 보일 수 있다? 꺾는 걸로도 볼 수가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더 커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네, 결국은 봐보세요. 옛날 정치도 그렇고 꼭 적과의 동침을 하고 하는 이유하고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서로 간의 이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런 여러 가지 플랜 중에 여러 가지 하나라는 플랜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네. 예,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규 씨와 그 민희진 대표가 나눴던 얘기는 사실은 뭐 투자를 요구를 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 얘기만 계속하고 뭐 알 수 없는 사실은 횡설수설하는 얘기들을 혼자 사실은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멤버의 큰아버지인 그 문화하고 사실은 2, 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아까 사실은 녹음을 들으시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나마 사람인데 이런 게 있다. 누구나 자기 허점을 아는 사람이 있어. 네. 그걸 우리가 건들고 있고 네. 아주 점잖게 접근할 거고 점잖게 딜을 할 거야. 네. 그리고 걔네가 다보 얘기를 왜 했는데 솔직히 얘기할까? 네. 걔가 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을지 걔네들은. 네. 되게 껄끄러워해 시혁이가 나를. 그렇다고 내가 뭐 막 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럼 뭐냐? 이제는 그럼 제대로 전쟁해. 나는 뭐 할 거야. 우리 상장사 안에서 다른 데 보내면 나는 내 딸 못 믿어. 또 이런 일 없으면 못 믿잖아.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고 또 박 회장이랑 나랑 이거는 알아줘야 돼. 순간적 기분 뭐 돈 난 필요 없어 우리 둘 다. 둘이 낚시하고 골프 치고 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애나 민 대표가 또 세상을 모르는 부분 우리가 보는 게 있잖아. 더 이상 다치면 안 돼.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2, 3개월 동안 고민하고 일 많이 받았어. 그것만 믿어주시면 돼. 예, 이렇게 보시듯이 사실은 멤버의 큰아버지가 이렇게 2, 3개월부터 준비를 했다.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그 박정규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꽤 많이 준비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큰아버지 연락처를 뭐 7월쯤에 전달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브라든지 어도와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멤버의 큰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박정규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어쨌든 자기네 그 주식 뭐 회사에 대한 어떤 대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2, 3개월 전부터 그 준비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유력지와 가깝다라든지 뭐 판사와 가깝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뭐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9월 30일 이제 만남이 끝나고 사실은 두 사람에 대한 그 강한 의심을 사실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어디에 참석하라만 얘기하고 뭐 전혀 알 수 없는 무슨 그 방시혁 의장의 뭐 이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그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려줬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박정규 씨가 언론에 주장하는 것 같이 어떤 투자 계획을 뭐 세운다든지 뭐 뉴진스 멤버들을 빼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24년 10월 2일 이제 그 9월 30일 박정규 뭐 멤버 큰아버지하고 미팅한 이후에 민 대표도 실제로 이제 그거를 좀 알아봅니다. 도대체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뭔지. 그래서 지인한테 알아봤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시면 그 지인이 뭐 무슨 2차 전지, 초전도체, 하여튼간 그때 그 주식 시장에서 핵심 그 주가 부양 그 요소로 작용됐던 것들을 계속 띄워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업체라고 이렇게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민 대표는 이 사람들이 나나 유진스를 이용해서 저런 회사들의 주가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까 그 박정규 회장이 얘기했던 25년 뭐 10월 24년 10월 25일이죠. 26일 행사를 계속 참여하라는 내용의 권유가 옵니다. 이거는 이제 멤버의 부모님이 민 전 대표가에게 이제 보낸 카카오톡 내용인데요. 박정규가 소개한 행사 참여를 계속 권유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민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전혀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정규 씨를 소개한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2025년 그렇죠. 24년입니다. 예. 24년 10월 25일 또 그 텔레그램을 보내와서 그 박정규가 소개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ICEA 뭐 2024 지구 환경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줄 것을 계속 종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 전 대표는 이걸 뭐 차단을 하죠. 예, 단호히 사실은 거절을 합니다. 특히나 뭐 정치권과 엮인다든지 어도 대표이사가 아닌데도 뭐 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전혀 적절치 않고 또 템퍼링 의혹도 받기 싫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정확히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 그 루머가 이제 생산이 됩니다. 11월 뭐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그 민 전 대표는 그 주위 지인들한테 뭐 그 다보링크에 뭐 관련이 돼 있어서 뭐 어떻다라는 루머, 투자를 한다느니 뭐 이렇게 한다는 그 루머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 지인들이 카톡 뭐 다보링크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쭉 했고요. 전혀 뭐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2024년 11월 5일에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멤버의 큰아버님께 이제 추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분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다보링크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뭐냐? 도대체 그 민 대표 모르게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를 사실은 추궁을 합니다. 이 카톡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큰아버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톡을 보내고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멤버의 큰아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죠. 뭐 애초에 뭐 자기가 뭐 얻어 나오기를 건의를 했다든지 뉴진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뭐 했지만 민 대표한테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실은 뭐 뉴진스 템퍼링의 원인이 자기였음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분명하게 이걸 보시면 민희진 대표가 뭐 그 다보링크 회장이라는 사람이나 멤버의 큰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뉴진스를 빼오려고 했거나 소위 템퍼링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24년 11월 5일에 민 대표가 이제 다보링크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은 다보링크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죠. 뭐 테마주 뭐 이런 거에 엮여서 많이 올랐다가 아마 이제 그 민희진 대표의 명확한 입장으로 급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자 이제 사실은 그 박정규 씨가 민희진 대표에게 뭐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오해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통화를 하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그때는 민 전 대표는 박정규라는 사람을 뭐 아예 차단하고 뭐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이름조차도 사실은 저장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 만약에 뭐 예전부터 같이 알고 뭐 이랬다고 하면 저 이름을 어느 정도 저장을 해놨을 텐데 민희진 대표의 뭐 문자 메시지 전화로 온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박정규 대표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고요. 아예 저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는 게 2024년 11월 7일 그 다보링크 공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10월 2일쯤에 다보링크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저기 저 이모 씨라고 하는 분이 멤버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사내이사 후보로 공시가 됩니다. 임시주총에서 저 사람을 사내이사로 뽑겠다라고 공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11월 5일 그 민희진 대표가 명확하게 뭐 자기네들은 전혀 그런 뭐 관련이 없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자
11월 7일 임시주총 소집 공고가 정정이 되면서 멤버의 큰아버지가 사내이사 후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뭐 박정규 회장이나 멤버의 큰아버지, 저 다보링크에 관련된 여러 투자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뉴진스 민진 대표를 자기네들의 주가 부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용을 했고, 그 핵심 그 키로 멤버의 큰아버지를 사실은 이용을 했는데, 이용 가치가 이제 없어지게 되자 저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었죠. 결국은 뭐 다보링 박정규 씨나 멤버의 큰아버지 이모 씨가 이 뉴진스 사태를 이용해서 뉴진스 미니진 테마주로 다보링크를 사실은 만들려고 했으나 미니진 대표가 철저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차단을 한 거죠. 거절을 하고, 애초에 뭐 템퍼링 얘기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박정규 씨라든지 이모 씨가 이미 다 끝났는데 그 테마주로 만들려고 하는, 다보링크를 테마주로 만들려고 하는 사실은 시도가 무산됐는데, 24년 12월 2일에 이제 디스패치가 갑자기 미니진의 뉴진스 템퍼링 시도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월 30일에 민 대표와 박정규 회장이 만나는 그 장면들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또 4일 뒤에는 이제 조선 비지에서는 오히려 다보링크가 미니진 등을 이용해서 테마주 편승이라든가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또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25년 또 1월 9일에 TN아시아가 이제 박정규 회장의 인터뷰를 빌어서 미니진과 미니진이 박정규와 뉴진스 탈취 계획을 논의했다라는 인터뷰를 보도를 한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사실은 2024년 12월 디스패치가 공개한 보도 내용, 그리고 25년 1월 9일 테나시아가 보도한 박정규 인터뷰 기사의 어떻게 보면 실체입니다. 미니진이 뉴진스를 템퍼링을 했다라는 그 내용들을 보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실상이라는 거죠.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고, 미니진 대표가 이러한 그 뉴진스 템퍼링을 전혀 시도도 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때 당시만 해도 어쨌든 어도와 대주주 하이브와의 어떤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도로 복귀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보, 테라 뭐 이런 것들은 24년 9월 28일 이지상 대표로부터 처음 들었고요. 그 다음 날 갑자기 멤버의 큰아버지로부터 또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언론 매체에서 제기하듯이 테라사이언스와 다보의 관계라든지 투자 여부, 뭐 서로 모의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고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히려 언론사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디스패치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이러한 민 전 대표가 박정규를 만나는 걸 알고 촬영을 했는지, 과연 누구에게 연락을 받고 이 장면을 촬영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박정규 멤버 가족 이모 씨, 그리고 어도와 하이브, 또 혹시나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의 자본시장 교란 세력들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닌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오히려 밝혀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저촉에도 분명히 자본시장법도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기관에 촉구를 합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교란 세력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내용을 사실처럼 포장을 했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년 1월 9일자 테나시아 기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민 전 대표에 대해서 박정규 회장의 인터뷰 내용 관련된 반론권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박정규 회장이 이미 그 23년에 뭐 KBS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교란 세력으로 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경악스럽습니다. 뭐 민 전 대표가 뉴짓을 어떻게 빼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든지 서로 회사 설립을 위해서 투자 얘기를 했다라든지 미니진이 50억 원의 투자 제안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든지 뭐 다보링크 인수를 미니진이에게 제안했다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허위 사실을 근거한 기사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린 그 녹취록이란다, 뭐 녹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민희진 대표의 그 보도 내용은 그 사실이 처음부터 아니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그 박정규 회장이 뭐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 이 주가 부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멤버의 큰아버지도 사내이사 후보에서 삭제를 해버리고 그리고도 뭐 화가 안 풀렸는지 결국은 보복성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박정규 씨는 23년 방송에서부터 나올 만큼 그 주식시장 교란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테나시아가 이런 인물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박정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대단히 아쉽고요. 뭐 공정한 취재를 해야 하는 언론사로서의 그런 보도 윤리를 저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나시아에게 정말 그 처음부터 박정규와 알고 이러한 허위 뉴스나 보도를 생산을 하려고 했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나 테나시아는 한국경제신문의 자회사로서 정말 그 경제신문 산하의 매체가 이러한 그 주식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배경 취재도 없이 그냥 허위 보도를 직설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실수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사실은 이러한 디스패치나 테나시아 보도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뉴진스 매니지먼트사인 어도와 민희진 대표와 주주 계약 간 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하이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년 9월 29일과 9월 30일 민희진 대표가 이제 멤버의 큰아버지를 통해서 접한 그 테라 다보 이야기를 사실은 그 바로 직전인 24년 9월 28일 어도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이재상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만났냐 만나지 마라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뭐 민 대표는 사실은 그 어도 복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재상 대표하고의 사실은 소통하고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정작 그 이재상 대표는 그런 합의 어도 복귀나 이런 정리 문제가 아닌 결국은 테라 사이언스 다보링크에 민희진 대표가 관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궁금해했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이제 멤버 어머니 큰아버지의 이제 가족관계 멤버 어머니가 11월 2일에
멤버 크나버지로부터 이 세상을 믿지 말고 당하지 말라라는 하고 했다는 카카오톡을 자기가 받은 거를 이제 민희진 대표한테 전달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멤버의 어머니한테 보내온 카톡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이재상 대표를 믿으면 안 돼. 뭐 나처럼 또 당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이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24년 9월 30일 날 그 민 대표와 박정규의 만남들이 이러한 그 템퍼링 민희진이 뉴진스를 템퍼링을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혹시 이용된 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도우와 대주주인 하이브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부분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24년 9월 28일 이재명 대표가 민희진 대표를 만나서 뭐 다구나 테라 얘기를 했다고 해서만 의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최근 주주간 계약 소송에서 어도우 이재상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에게 템퍼링 관련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뉴진스 멤버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쇼킹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재상 쪽에서 뭐 부탁을 했다. 큰형님한테 부탁해서 민희진이 템퍼링 했다는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물론 저희가 이거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멤버의 어머님이 뭐 사실이 아닌 헛소리가 거짓 사실을 민 대표한테 얘기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뭐 이 대표가 뭐 직접 했다라는 건 아니고 뭐 그쪽 측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 내용을 전달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민희진 대표를 하나의 이제 템퍼링 프레임으로 올가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이러한 이제 증거나 사실관계를 쭉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K-팝이죠. K-팝 내부의 자율성 문제죠. 사실은 어도의 뭐 독립 레이블이냐 아니냐의 문제,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고 운영 방식의 차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식 교란 세력,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폐가 망신시켜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식시장의 교란 세력이 이용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언론이 방조를 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어도우 경영진이나 대주주는 그냥 뭐 뉴진스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방치를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제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민희진 대표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언론을 비롯해서 어도우 경영진이나 대주주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이상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민 대표님과 이러한 그 뉴진스 템퍼링에 관한 진실 관계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실제로 그러면은 박정규 씨라는 분하고 테라사이언스 다보링크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도움을 받았던 그
그 탐사 취재팀의 이제 그 분으로부터 좀 그 테라 사이언스와 타보링크 그리고 미니진 뉴진스의 어떤 이런 상관관계 그리고 그거 관련된 그 증거 자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전문 매체 더게이트 경제팀장 성상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예정된 일정보다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좀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등장했던 박정규 뭐 테라 다보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얽혀 있고 어떤 이제 행적들을 보였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제 그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더 게이트는 지난해부터 인천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 인천 청라 영상문화복합산업단지 이른바 이제 K-팝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취재 대상은 그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더 E&M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E&M을 취재하던 중에 자본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추가 취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대상이 바로 박정규 씨 그리고 박정규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였습니다. 취재 중에 저희는 이제 박정규 씨가 뉴진스 멤버 가족 한 명과 모의해 민희진 전 어도 대표와 그룹 뉴진스를 주가 부양, 회사 매각에 활용하려 했다는 유력한 증거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제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사건에서 박정규라는 인물에 주목을 했습니다. 박정규는 자본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언급되는 기업만 해도 뭐 이화전기, 휴센텍, CDS홀딩스, 신한리튬, 리튬플러스 등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회사들의 이 공통점이 있다면 박정규 씨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을 때마다 경영권 분쟁이나 자본 유출, 잦은 지분 양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박정규 씨가 24년 말 25년 초에 이른바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시점은 그가 이제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다보링크가 일명 뉴진스 테마주로 등장했다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주가가 곤두박질 친 뒤였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박정규와 다보링크, 뉴진스 테마주를 둘러싸고 의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왜 하필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박정규 씨가 민 전 대표에게 접근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보링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보링크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통신장비 제조사입니다. 연매출은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공시된 주주 구성을 보면은 테라사이언스가 15.6% 정도, 그다음에 그 지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모 씨, 테라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한 사건의 대략적인 흐름이고요. 이른바 이제 미니진, 하이브 갈등과 테라사이언스의 다보링크 인수 운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가 다보링크 옛 소유주 이모 씨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게 23년 11월 23일인데요. 이 계약에 따르면 테라사이언스는 이모 씨로부터 다보링크 지분 32.76%를 넘겨받아서 최대주주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테라사이언스가 사실상 이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테라사이언스 최대 주주는 CDS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모 씨가 지분 거의 전부를 가진 곳입니다. 이 지모 씨는 박정규 씨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테라사이언스 실소유주를 이제 박정규 씨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테라사이언스로 이제 실권이 넘어간 다보링크는 23년 12월에 엔터 사업 진출을 선언합니다. 당시 이제 정관상 사업 목적의 영상 음악 관련 콘텐츠 제작 배급, 엔터테인먼트 관련 상품 제작 판매 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SM, 큐브, 유명 엔터사 기획사 출신을 사내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안건도 추가를 합니다. 뒤이어서 24년도 2월에 충북 지역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CCS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콜옵션을 확보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된 시점에 방송사 지분을 갖겠다, 뭐 이런 이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박정규 측은 지분 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을 통해서 2차 전지 테마주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다보링크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로 엔터 사업을 점찍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즉 테라사이언스가 다보링크를 인수할 때부터 이미 엔터 사업을 통한 주가 부양에 관심이 있었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은 박정규 씨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정규는 뉴진스 멤버의 큰아버지를 통해서 민 전 대표에게 접근하고 다보링크 투자와 행사 참석을 종용했습니다. 통신장비 회사가 본래 사업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엔터 사업에 뛰어들더니 민 전 대표한테 손을 뻗친 겁니다. 취재 결과 당시 행사, 그러니까 2024년 12월 29일에 열린 이 컨퍼런스에 애초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참석할 계획도 없었고, 조선일보 사주가 방 의장을 추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앞서 이제 김 변호사님 영상에 언급된 박정규 이모 씨의 주장은 이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박정규 그리고 이모 씨가 민 전 대표한테 행사 참석을 거듭 요청했던 건 요 행사에서 다보링크가 미니주 테마주임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른바 이제 박정규 체제 하에서 다보링크는 경영상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업 목적 변경과 사내외 이사 선임, 그리고 주주총회 개최일 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한 번 공시가 될 때마다 많게는 10차례가량 정종 공시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계속해서 사업 목적을 바꾸고 이사 후보를 교체하면서 주가 부양 재료를 모색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엔터 사업 진출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한 24년 7월 9일 주총에서 최종 상정된 안건을 보면은 사업 내용이 몇 개나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나열대 항목을 보면 이게 뭐 거의 대한민국 산업을 통째로 갖다 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사이언스는 박정규 씨가 실소유주라고 지목된 회사입니다. 자금난을 겪다가 지금 코스닥 상폐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보링크를 인수한 겁니다. 박정규 씨의 행보에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테라사이언스는 다보링크 최대 주주로 올라선 지 약 7개월 만에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24년 6월 7일 지분 11.5%를 엔포스페이스라는 곳에 넘기기로 합니다. 근데 아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9월 29일 통화에서 박정규는 다보를 가지고 가려고 한 사람은 있어도 뭐 내가 다보를 주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보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엔포스페이스 측이 잔금 지급을 미루게 되고 결국 24년 7월 8일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테락 측 지분은 유지되고 다보링크는 계속해서 이제 공시를 반복하면서 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벌점을 받는데 이 벌점이 일정 정도 쌓이면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거기서 더 벌점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상장사 적격성 이제 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보링크도 상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왜 다른 회사를 인수했을까? 그리고 기껏 회사를 인수하고 7개월 만에 매각에 나섰을까? 매각 시기가 하필이면 양도차익 반환 의무가 사라진 이유였는가? 이 양도차익 반환 의무는 10% 이상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이 회사가 나중에 6개월 안에 이 회사를 다시 되팔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6개월이 시한이고 6개월이 지나면 차익 반환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테마주 좌절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라사이언스가 다보링크를 인수한 이후에 엔터 사업 진출 과정 전반부 내용을 좀 요약한 것이고요. 2024년 한 해 동안의 박정규의 테마주 악용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초전도체도 있었는데 뭐 사실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근에 사업 목적에서 아예 삭제가 됐고요. 역시 가장 두드러졌던 건 뉴진스 테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재명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뉴진스 테마주가 결실을 보지 못하자 박정규는 다음 재료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고요. 마침 다 기억하시겠지만 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납니다. 11월 5일 민 대표가 다보, 테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뉴진스 재료가 소멸하면서 한 달 만에 이제 탄핵 정국이 열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박정규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수행비서로 근무한 백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다보링크 사회이사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백 씨는 사실 이 대통령하고는 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났고 특히나 이 마을버스 인허가 비리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24년 12월 30일 다보링크는 정정 공시를 내고 백 씨의 선임을 취소합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경력상의 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라고 소개된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공시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전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 총재라고 명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해당 단체에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이 해당 단체 총재로 그 스스로를 이제 지칭하면서 다니다가 3개월 만에 퇴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시에 이제 허위 경력을 기재를 한 것이죠.
이 다보링크 신규 이사들의 허위 경력 기재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24년 10월 이제 신규 이사 등재가 예고됐던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고요. 이 씨는 공시에 자신을 핸디포인트 회장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더니 해당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모 씨한테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혹시 그 박정규 씨랑 금융 사기 그걸 획책하셨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왜 사내이사에 등록하셨다고 왜 빠지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건 등록이 아니라 네네. 등록하려고 해도 안 한 거였어요. 왜 등록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냥 다른 콘텐츠 사업을 같이 해볼까 하다가 네.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어요. 회장님이신데 그 법인 등기부등본에 그런 회사가 없어요. 아, 그걸 갖다 했다가 등재하려다가 네. 안 했어요. 그런데 등기하려다가 안 했으면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아, 회사는 있죠, 아직. 회사가 있습니까? 예, 있죠. 근데 회장이라고 하시면 회사가 법인 아닙니까? 아, 그걸 내가 투자를 좀 해줬다가 네네. 대표사랑 관계가 안 좋아서 그냥 빠졌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셨으면 그 회사가 법인으로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은 아직 살아있고 가장 아, 근데 법인 등기부등본에 그런 회사가 없어요. 법인은 MD 포인트라고 왜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 회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 있어요. 그리고요. 예예예. 아니 일방적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제 얘기도 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끊으세요. 제가 끊게요. 아니 그래서 이제 혹시 주가 혹시 그 박 지금 네. 또한 이제 이모 씨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모 씨 함께 다보링크 사내이사로 등재됐던 박모 씨 아까 이제 보셨을 텐데요. 이분 역시 공시에 주식회사 대표로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돼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건 이모 씨와 함께 신규로 선임될 뻔했던 사내이사 또 다른 박모 씨와 사회이사 최모 목사입니다. 브랜드 총괄 매니저 출신으로 공시에 경력을 기재했던 박모 씨는 이모 씨의 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최모 목사는 다보링크 주력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최 목사 역시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 이 씨의 소개로 다보링크 사회이사로 낙점됩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그게 저는 잘 내용을 모르고요. 우리 이제 당도사라 그러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얼떨결에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믿고 그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또 전화 오셔서 그냥 이게 이렇게 돼서 그냥 저기 뭐 없는 걸로 그냥 나는 오히려 그게 감사했죠. 그리고 나는 또 목회자니까 대표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냥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대표라는 소리는 저는 잘 못 들었어요. 아, 그게 다보링크와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는 24년 6월 이전까지는 별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이 씨가 지인 여러 명을 상장사인 다보링크 사회이사로 선임되게끔 했다는 것은 이 회사 실질적 소유주인 박정규 씨와 이 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다보링크가 정상적인 기업이었다면 이 씨가 소개한 인사들을 대거
이사로 선임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 박정규 씨 그리고 이 씨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박정규가 실소유주로 있는 테라사이언스는 다보링크를 인수한 지 7개월 만에 재매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엔터 사업에 진출하려다 큰 혼선을 빚자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를 이용해 민 대표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민 대표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질 않자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 편승해 이재명 테마주로 거듭날려 했습니다. 올 들어서 최근까지 나온 공시를 보면 총 5건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테라사이언스가 지분 17.6%를 쪼개서 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박정규 아내 지모 씨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다보링크 지분 약 7%를 확보,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겉으로는 테라사이언스가 빠지더라도 지모 씨가 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더 E&M이 나옵니다. MPS 인베스트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는 더 E&M과 지분 관계가 얽힌 곳입니다. 24년 5월 9일 더 E&M 주주 구성을 보면 나비스 피델리스 5호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 출자자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MPS 인베스트가 있었고 이후로 공시된 내용이 없어서 현재는 지분 관계가 정리됐는지 유지되는지는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더 E&M 사옥에 MPS 인베스트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E&M과 이 MPS 인베스트가 엮여 있는 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셀럽 TV, 뭐 팝콘 TV, 그래서 역행 방송 플랫폼으로 있고요. 저희 취재팀은 박정규 씨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안양에 있는 다보링크에도 직접 찾아가 봤는데 박정규 씨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고 전문 경영인인 임모 대표이사도 부재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이사실과 별도로 갖춰진 사장실에는 불이 꺼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취재 중에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 이 씨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씨는 민희진 전 오도 대표가 박정규 씨와 뉴진스 멤버 빼오기나 템퍼링을 논의한 적이 없는 걸 알면서도 왜 침묵했느냐라고 물어보자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희진 씨랑 박정규 씨랑 선생님을 셋이서 만나셨을 때 녹취록을 입수했는데 거기에 민희진 씨가 템퍼링 했다거나 뭐 멤버들 빼온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던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박정규 씨가 그런 얘기 하셨을 때 선생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까? 그냥 그 별거 아니니까 에피소드니까 넘어간 거죠. 저희가 그 네, 여기서 이제 이 씨가 얘기하는 별거 아닌 에피소드, 이 별거 아닌 에피소드에 의해서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를 빼가려고 한 템퍼링의 악녀로 전락했습니다. 이 한 엔터 기업인에게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은 이 씨의 행위가 별거 아닌 에피소드로 인정받는 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는 그저 별거 아닌 에피소드로 치부되며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천스닥 달성했는데 이러한 금자탑도 모래성에 불과할 겁니다. 저희 더게이트는 이후에도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추적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 대표인 박동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니지는 템퍼링을 했다. 미니지는 상장서와 함께 뉴진스 멤버를 빼내려고 했다. 저도 기자입니다. 그 여러분 기자 앞에 있는 노트북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그리고 독자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중요한 메신저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교란 세력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와 일방적인 말들을 우리가 취지 없이 그대로 받았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은 바로 저희는 지난해부터 자본시장 특히나 K-팝과 K-컬처 산업에 기생하는 자본시장 세력을 추적해 왔는데요. 저희는 미니진 씨의 소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자본시장 교란 세력들이 K-팝, K-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고 대형 기획사마저도 지금 검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놀랬던 거는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별거 아닌 그리고 애플스토어라고 치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K-팝, K-컬처에 기생하는 자본, 시장 교란 세력들이 준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부에게 기사를 공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포털, 지면, 방송, 유튜브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장도 저희가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희진 대표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이렇게 1년 넘는 시간 동안 왜 침묵했는지 매체를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멤버들이 다칠까 봐. 본인은 1년 이상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데 멤버들이 다칠까 봐 그리고 그 멤버들의 가족이 힘들어할까 봐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저희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냐고.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의 녹취 파일을 저희가 변호사님이랑 공유했던 겁니다. 그 녹취 파일 들어보셨죠? 별거 아닌 에피소드라서 그 말을 듣고 민희진 씨가 실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멤버와 멤버 가족이 멤버랑 상관없겠죠. 멤버 가족이 이런 1년의 에 대해서 별거 아닌 에피소드라면서 웃는 장면을 보고 실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성상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K-팝, K-산업에 준동하는 자본 시장 교란 세력들을 계속 추적할 생각인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최소한 우리는 인형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저 먼저 인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희진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제 뉴진스 멤버들의 완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한 부분들이고 최근에 그 취지가 됐던 그런 조사가 됐던 그런 자본시장 교란 세력의 어떤 실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고소를 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자본시장 자본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뭐 부정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혐의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민희진 대표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혹시 그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스포츠 이승록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보면 이제 박정규 씨가 이제 다보링크를 이제 미니진 테마주로 만들려고 했고 이제 미니진 씨는 이제 거기에 속았다는 주장이신데, 네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이를 알고 이제 미니진 씨의 템퍼링 의혹으로 이제 활용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녹취록에서 보면 이제 하이브 이재상 대표가 만나지 마라라고 말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템퍼링 의혹으로 활용하려면 오히려 이제 만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 만난다는 사실을 이제 주지하고 이를 미니진 씨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해당 멤버 이제 큰 아버지 말고 해당 멤버와 이제 또 다른 가족분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지 일단은 뭐 하이브 측에서 이거 내용들을 뭐 다 기획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재상 대표가 그 정확한 그 회사 명칭을 사실은 그 이모 씨와 박정규 씨가 만나기 직전에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를 뭐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됐고 그 24년 12월 그리고 25년 1월 그러한 보도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런 민희진 대표가 템퍼링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고 실제로 템퍼링을 한 사람으로 이제 사실상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러한 그 인터뷰 일방적인 인터뷰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템퍼링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박정규 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자본시장법상의 여러 가지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도 뭐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ATN스타 오지원이고요. 초반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이브와 민전 대표가 어쨌든 뭐 풋옵션 관련해서 뭐 포기를 하고 주주관계약상에 관련된 뭐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협의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협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유리한 협의였는지 뭐 이런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한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뭐 이 뉴진스 테마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보링크나 테라사이언스의 어떤 주가가 어느 시점에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 떨어졌는지 그 시기상의 또 그 타임라인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좀 명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민희진 대표가 이제 하이브 측과 계속 그 당시에도 이제 합의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 이재상 대표와의 뭐 구체적인 내용 자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은 저도 아는 바는 없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뭐 그게 그냥 얘기로 하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는 다르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그 아까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풋옵션이라든지 주주간 계약상에 그 민희진 대표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도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고 소통 창구를 마련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거기서 뭐 주중 계약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아주 막 그런 것까지는 저도 사실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주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본 거는 7월 이후부터 이제 이 주가들이 계속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11월 그 24년 10월 10일 뭐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사내이사로 뭐 공시가 된다든지 그 이후에 11월 초까지는 주식이 쭉 올랐다가 11월 5일 민희진 대표의 이제 입장 발표로 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는 어쨌든 민희진 대표가 그러니까 어도로 복귀를 하고 뉴진스를 계속 그 뉴진스 활동을 매니지먼트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위 이제 멤버 가족이 이렇게 포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뭐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또 뉴진스 멤버 일부가 사실은 계약 해지를 당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게 돼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쪽에 먼저 들으실래요? 여기 앞에 안경 쓰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입니다. 그 민 전 대표가 지금 다보링크 회장이 있는지를 모르고 만났다고 하시는 취지 같은데 그때 당시 어쨌든 민 전 대표가 어도 사내이사 자격이시라서 회사에 보고를 뭐 하거나 아니면 큰아버지한테 미팅을 좀 만류를 하거나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시간 정도 만났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 공개된 녹취록이 한 몇 분밖에는 안 돼서 이제 전체 내용을 저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박정규 회장이 지금 인터뷰에서 했던 뭐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제 당시 그 뭐 사내이사로서 그 접촉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사내이사로서의 접촉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주주로서 그 어쨌든 어도의 이제 대표이사로 본인이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투자처나 제3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났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기 그 멤버의 큰아버지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뭐 그 주주 간 분쟁이 있는 그 하이브 측하고 소통 창구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시 어도에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다보링크의 투자를 뭐 어도에 끌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보고를 해야 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두 번째가 지금 아까 박정규 회장 인터뷰에서 예. 말했던 내용이 하나도 나온 적이 없는 내용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박정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일부이고요. 민희진 대표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거의 듣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예, 저 뉴탐사의 강진구 그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한 걸 뭐 종합해 보게 되면 뉴진스 멤버의 이제 이 씨하고 이제 다보링크의 이제 박정규 씨가 뭐 민희진 씨를 이제 주가 조작에 이용을 이제 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보복 심리에서 그 템퍼링 의혹을 만들어낸 것 같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이브하고의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은 이제 발견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다버링크하고 테라를 얘기한 바로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접촉이 시도됐다는 건 이제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최근에 그 논란을 빚고 있는 그 미국의 그 악명 높은 역바이럴 업체의 태그PR 하고 이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지금 이재상 씨가 처음으로 민희진 씨한테 테라하고 다보를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시점이 2024년 9월 28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이브 아메리카가 태그PR을 인수하고 난 뒤에 그 민희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희진 단넷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민희진 사실은 저는 이제 태그PR 관련해서 그거 모르시군요.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예, 그 민희진 단넷이 만들어진 시기가 9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아메리카가 태그PR을 인수하고 민희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민희진 단넷이 9월 27일 만들어지고 그 바로 다음 날 이재상 대표가 민희진 대표한테 테라하고 다보를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뉴진스의 이제 그 멤버 큰아버지하고 박정규 씨가 이제 찾아와서 접촉을 하는데 그런 이 시기적인 이런 연속선상이 이제 단순한 우연인지 그러니까 이런 오늘 얘기했던 이 템퍼링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 태그PR의 관련성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입장을 얘기하시겠으면 얘기해 주시고 덧붙여서 최근에 그 태그PR의 그 법률 대리인이 민희진 씨를 만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그PR과 민희진의 역바이어를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결국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관련해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태그PR 관련해서 혹시 민희진 씨 쪽에서는 법률 대응 어떤 점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아까 손 드시. 저쪽. 저기 카메라 뒤에 있나? 손 드신 분 있으세요? 제가 해도 되나요? 예. 네. 중앙일보 최민지 기자입니다. 지금 사실 이 기자회견을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데 사실은 이 템퍼링을 안 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현재 민희진 씨가 하고 있는 수많은 하이브와의 소송 등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이고 다른 주주관 계약 분쟁이라든지 기타 여타에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손해배상 소송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중심에는 결국은 이제 뉴진스 멤버 그러니까 어도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이유가 사실은 크고요.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 템퍼링 관계라든지 채권 침해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해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에.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다보링크 의혹 말고 그 뉴진스가 2024년 11월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나온 상황에서
그 이후에 민희진 대표와 또 유니슨 멤버들이 접촉이 있느냐도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명할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저는 어쨌든 요 지금 사실 이제 템퍼링이라는 것이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전속기업 분쟁 중이긴 했지만 어도에 소속돼 있는 관계였잖아요, 유진스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쨌든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템퍼링 의혹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해줄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아니요, 질문드리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고요. 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거는 아마 이제 뭐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뭐 혹시 이게 나오면 어쩔지 몰라도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 템퍼링이라는 문제 자체가 24년 12월하고 1월에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보도라든지 그때 당시에 기사들로 인해서 문제가 됐고 그 부분들은 당시에 이제 뉴진스 멤버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주식 그 시장 교란 세력들과의 관계를 좀 알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뭐 뉴진스 멤버들과의 관계 자체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예 손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 NK스포츠 금민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앞선 질문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민 전 대표가 템퍼링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아까 말한 것 질문이 나온 것처럼 법소 소송으로 사실 밝히면 되는 부분이고 정말 당당하다면은 정말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소송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궁금하거든요. 아까 뭐 변호사님도 어떤 질문들이 있어서 자기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여론전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꼭 이 기자회견을 했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어쨌든 이제 24년과 25년 초에 이렇게 이루어진 민진 대표에 대한 뉴진스 템퍼링 자체가 뭐 사실처럼 굳어졌고요. 그때 당시 뭐 그게 이제 법적으로 주주간 계약 소송에서만 비춰진 게 아닐까. 바로 이제 뭐 여러 기자님들이라든지 언론 매체에 이렇게 쭉 보도가 됐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뉴진스 멤버들하고의 이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에서야 이제 말씀드리게 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그 템퍼링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 자체가 그 주식시장 교란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여기 대관을 3시까지만 했었고요.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